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퇴계 이항의 이제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조선 정기 유학사를 쭉 연결해서 그다음에 또 시를 또 그분 대표적인 분들의 시를 보고 개만한 그런 시간 같아요. 자 이제 이항은 이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분은 이제 조선 유학사에서 굉장히 이제 큰 의미가 있죠.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의 그 성리학 또는 뭐 다른 말로 주자학을 같은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조선의 이제 그 주자학은 여기 원나라 우리나라로 말 들으죠. 이제 고려 때에 고려 이제 말기에 좀 가까워지는 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이제 주자학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나라는 이 중국 땅이 이렇게 있다면 대체로 이제 북방유학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방에는 이제 주자의 좀 이론적인 그런 성향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고 이제 북방에는 저기 몽골에서 지금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방 이제 유학은 대표자가 이제 허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허자는 성시 허락할 허자고 형자는 저울 때 형자입니다. 이제 허형의 그 학풍 그게 이제 북방 유학을 대표하는 이제 인물이고 그 허형 즉 북방 유학의 어떤 학풍은 소학이라고 하는 우리 경전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소학을 굉장히 중시했죠. 소학이란 텍스트를 가장 중시 매기면서 자 이것의 실천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론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주자학을 조선 전기는 하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호은 정몽조부터 해서 호은 그다음에 야은 길제, 야은 강호, 아까 했던 정필제 여기서 이제 한훈당 일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고 나중에 이제 조광조 이렇게 갔죠. 그다음에 여기 나중에 제일 마지막 그 주자가 이제 남명 조식 있죠. 자. 남명 조식이 있는데 이 남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분들의 학풍을 이어서면서 이 제자 중에 하나인 그 타경 김일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이제 조카가 김대유라고 그래요. 김대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또 신계성이라고 하는 또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타경의 그 조카인 김대육 선생은 청도에 살고 그다음에 밀양의 신계성이라고 하는 선생은 밀양에 살고 그리고 남명이 이제 이분들한테 굉장히 교육가 깊었어요. 그래서 남명은 한편상 타경의 이제 어떤 영향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대표적인 학풍은 어떤 거냐면 이론이 아니고 실천. 왜? 이미 주자를 거치면서 이론적인 것은 한번 완비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실천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남명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이제 할 건데, 이 실천을 중시하는 이 학파에서는 퇴계의 경우는 처음에 실천학을 하다가 50살 이후는 좀 이론적인 그런 주자학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말하자면 남방 주자학의 성향을 이제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기, 사단, 칠정론 등등 어떤 좀 형이상학적인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탐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남명이라고 하는 분이 그 퇴계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공부를 극렬하게 이제 비판을 해요. 이미 정주 이래로 그분들이
이 이치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 생탕 없이 완비해 놓았는데 이제 이쪽 그 댁에서 이쪽 보고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물 뿌리고 마당 쓰는 제일 기초적인 생소인데 그것부터 가르치지 않고 어째 저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론적 공부에 탐닉하느냐 하면서 격렬하게 진짜 말하기 미안한데 도명이라 해. 도명 기세 이름을 훔치고 세상을 속인다고 그래요. 남명은 이제 실천학자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의병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남명 문제를 보면 뭐 이게 사단 실천은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자체가 그걸 왜 하는 이야기야. 이미 정주가 다 말해놓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남명 같은 사람은 그 정주 이후 풀필 저술이라 정자 주자 이후는 더 이상 저술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완비가 극성하게 다 되었다. 오직 실천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가 보면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제일 마지막 주자인 남명과 이 태계의 학풍 완전히 색깔이 완전히 달라버려요.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전기 이분 실천학파들은 이 태계학처럼 태계 또는 율곡학처럼 리기학을 있게 하기 위한 징검다리 전초 단계가 아니고 이미 조선전기 실천학은 그대로 완비된 독립된 학풍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알기로는 철학사의 발전, 조선전기 실천학을 뭐 이게 더 연구되어서 태율의 일기학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죠. 대부분 그래 알아요. 그건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남명의 태계학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걸 보면 이 앞에 전기 실천학자들과 이게 태율 이후의 리기학자들의 학문적 성향은 완전히 아주 다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아요. 물론 이제 태율 이후도 조선 유학사는 주자학자는 기본적으로 소학을 실천학 밑에 깔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외부적으로 이제 그 대외적으로 어떤 더 치중하게 된 것은 실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천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현실적인 문제를 좀 간과한 약간 이론 성향으로 전체적으로 조선 말기까지 흘러가 버리지 않겠는가. 그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 아주 좋은 건데 너무 그쪽으로 리기설 쪽으로 너무 전체 우리 지식인들의 지성들이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린 그런 면은 좀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조선 집중기 이후 이제 드러난 뭐 신학 같은 학풍들 있죠. 시학 그런 실학이 제대로 꼽히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 압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아쉬운 점이 있지. 물론 또 장점도 있고 그래 장단점이 이제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적인 이분도 소학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그럼 이론적인 어떤 이제 그 주자학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문을 열어준 인물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우리 조선 유학을 가장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물로 뭐 그렇게는 알고 있죠. 이미 우리는 뭐 역사에서 그렇게 배워왔었죠. 그러나 이제 이 밑바닥에는 이러한 성향이 좀 있다. 근데 이제 태계라고 하는 이분 자체는 성품이 아주 인자하고 온유하고 인격이 있는 분이고 또 이제 성리학, 뭐 위기학 그것만 문화할 뿐만 아니라 또 시도 엄청 그것이 많이 이거 엄청 많은 양의 이제 시를 거의 인간한 시인들보다 훨씬 더 시가 더 많아요. 시도 잘 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화의 이제 시에 대해서 그럼 이 시에는 우리가 왜 퇴계라고 하는지 그 역사적인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을 시켜서 이제 그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신태안우리요 합태우목결 계산시정하니 유일것을 자 신태 몸이 물러가니 즉 요거는 이제 그 조정에서 벼슬 하다가 벼슬에서 물러나는 걸 말합니다.
몸이 물러서니 우분에 즉 못난 나의 분수에 딱 맞다 이게 내가 뱃을 나가서 막 그러는데 북이 hen달의 길에 가는 거 그 내 어리석은 분수에 맞지 않아서 늘 불안했는데 다 북이 hen달의 길을 버리고 초야에 은퇴했으니 내 어리석은 내 분수에 꼭 맞아서 편안하게 좋다 이런 이야기죠. 대개는 뭐 뱃을 나가기도 또 많이 했지만 또 물러나기도 많이 했어요. 뱃을 좀 하다가 또 물러나, 좀 하다가 또 물러나고.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형제 중에서 그 사화 때 그 화를 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뱃을 나가는 것을 이제 좀 꺼리는 또 그런 성향이 있죠. 그때 사화에 의해서 선비들이 4대 사화를 걸치면서 선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저 명종 때 그때 명종 때 그무렵의 성조 뭐 이럴 때 그 명종 때 이제 또 그 사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 때에는 뭐 남명 조직도 그렇고 서화담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뱃을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 뱃을 나갔다가 제대로 이게 목숨 가문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어요. 그 태계 같은 경우에는 뱃을 나가기는 나가지만 오래 머물지 않고 물러날 때, 태자 물러나는 그런 성향이 그런 코드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 게 시에도 이제 그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태안 우분, 몸이 이제 뱃을에서 물러섰다 이거죠. 그러하니 우분, 즉 못난 분수, 즉 나쁜 좋지 않은 팔자 나에게 딱 맞다 이거야. 그냥 겸손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분수도 별로 안 좋은데, 즉 팔자도 별로 안 좋은데 높은 뱃을에 있으면 이거 얼마나 불안하냐 이거야. 그래서 뱃을에 다 물러나서 그리고 보니 좀 못난 내 팔자에 맞춰 보니 참 편안하게 이제 좋다. 위태함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태 우모경이라. 그러니까 배설하고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이 학문이 공부의 이 진도가 오히려 나아가지 못하고 퇴보하게 된다. 뱃을 길에 나가면 또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분은 일단 나가는 물러서는데 그래도 조금 더 뱃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실려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뱃을 거부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학문이 퇴보하니 노년을 근심하네. 이대로 학문이 진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늙어가 버리면 그때 학문도 이루지 못한 그 늙은 내 신세 그걸 생각하니 깝깝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신의 위에 거처를 정했으니 이게 뭐냐면 그 태계가 이제 풍기 군수를 마치고 그때가 50세였어요. 그때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원래 고향이 안동 토계라고 하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거기 가봤습니다. 토계라고 토끼 토자를 쓰죠. 토계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그 이름을 물러날 때쯤 퇴계라고 고쳐버려요. 동네 이름을. 그리고 이제 그 퇴계에 그 한 지역에 이 한서암이라고 하는 그런 정자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은거해서 이제 그 다시 학문을 이제 닦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퇴계가 초창기에는 이게 수학 실천 중심의 학풍이었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연마 탐구가 들어간 게 이제 저 때부터예요. 50살 때부터. 그때 이제 주자대전이라고 하는 주자 문집이 조선 전기에는 그 필체 유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태계가 이제 서울에 배설할 때 그것을 이제 구했죠. 그래서 50살 때부터는 주자대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제 탐구하면서 이제 좀 이론 이기설 뭐 이런 쪽으로 이런 쪽 탐구를 이제 하기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의 상황을 이제 이 시에서 이제 끌어낸 겁니다. 자, 이제 신의 위에 거처를 정했으니 계상이죠. 계상 시정거 신의 위에 비로소 정거 즉 거처를 정하였으니 임유일부상 그러니까 유는 흘러가는 물이죠. 흘러가는 물에 임하여 즉 흘러가는 물을 보고서 날마다 내 자신을 완성해야지. 날마다
유성이라 반성함을 두어야지. 의역하면은 흐르는 물을 보고 날마다 반성해야지. 그렇게 이제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번역을 해보면 물러서니 못난 분수에 편안하고 학문이 태보하니 노년을 근심하네. 시내 위에 거처를 정했으니 이제 뱃을 다 버리고 이제 시내 위에 한서암이라는 정자를 짓고 거기서 이제 머무르기로 작정을 했다 이 말이죠. 거처를 정했으니 흐르는 물 보고 날마다 반성해야지.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나는 저 흘러가는 물처럼 끊임없이 내 학문을 쉬지 않고 연마하고 있는가를 반성한다 이런 뜻이죠. 옛날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공부를 이 자연 현상과 연계시켜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기와 관련되는 거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시내 위에 계시어 말하셨다. 뭐라고 하냐면 서자 여사부인저 즉 흘러가는 것이 저 물과 같을진저 주야 불사로다. 밤낮으로 쉬지 않도다. 그래 이게 뭐냐 저 쉼없이 흘러가는 물처럼 자강불식해서 우리도 학문을 간단 없이 중단 없이 정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 현상을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요산요수 들어보셨죠? 공자는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그런 것 등등. 저기 노자에도 보면 상선약수라 최고선은 물과 같다. 그게 이제 노장 사상을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공자가 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쉼없이 노력하는 걸 말해요. 노자가 그 물의 덕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닥침 없이 쟁투 없이 억지스러움 없이 자연스럽게 처신해서 잘 살아가야 된다. 그게 일종의 무의자연의 어떤 사상이 녹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 내가 어느 쪽으로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말을 다르게 풀어내죠. 그리고 이제 그 자연 현상에서 인간의 길을 인간사와 연결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주역이라는 책이에요. 주역에는 총 64괴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매 괴마다 큰 대자 매 괴마다 그 대상전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 대상전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게 64개 중에 하늘을 의미하는 근괴예요. 근괴는 이걸 보고서 이 대상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군자가 이게 하늘은 씩씩하게 운행하잖아. 쉼없이 하늘이 그 씩씩한 근괴의 이 모습을 보고 군자는 하늘의 저 씩씩한 모습을 보고 뭘 하느냐 우리 잘 아는 자강불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식당 가도 이 네 글자로 두 글씨 써서 막 붙여놔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붙여놨다고. 그게 주역에 이 근계에 이 전체가 운동하는 게 얼마나 세차고 굳세게 하는 겁니까? 저걸 보고서 군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아주 힘써서 불씨가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근계의 즉 하늘의 그 운행하는 형태를 보고 인간은 어떻게 한가? 우리도 저렇게 힘차게 쉼없이 노력해야지. 그런 식으로 64개 전체 이 대상전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게 다 결국은 천지 자연에서 배우는 인간의 길, 그게 바로 주역 대상전의 주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64개마다 우리 인간 수양의 지혜를 배우려면 주역 중에 대상전이라는 그 64개의 대상전을 보면 인생의 천리가 그 싹 다 들어있어요. 자연에서 배우는 인간의 길.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태계도 흐르는 물 보고 날마다 반성해야지. 아니 그냥 물 보고 뭘 반성해요.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안에 내상을 보면 흘러가는 공자님도 말했듯이 주야의 밤낮으로 쉬지 않는구나. 응? 끝없이 흘러가는 저 물의 모습을 보고 혼자의 학문은 간단히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어서 명심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저 물이 살아있는 좌우명이 된 것이죠. 살아있는 좌우명. 그래서 옛날 선배들이 은거해서 물을 보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개가 이제 50세에 이제 완전 벼슬을 다 물러났어요. 그때 그 한섬에 물러 앉아서 이제 이 시를 이제 지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시대 인물로 이렇게 말하면 또 언급해야 될 분이 남명조식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분의 학풍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 이제 뒤에 후인들이 그래요. 동시대 인물이고 나이도 비슷해요. 그 두 분이 직접 한번 만나서 토론하지 못한 게 참 너무너무 아쉽다. 둘이 만나면 말이 사사건건 정도 안 돼요, 둘이. 그냥 형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서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이 남명선생은 있는 대로 막 직설적으로 바로 말해버리거든요. 대개는 이제 빙 좀 유순하니까 빙 둘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결국은 겉으로는 존중하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전혀 인정 안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두 분의 학풍이 완전히 달라. 이제 우리 조선 전기의 유학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호학 중심의 실천지학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저기 마지막 주자가 이게 남명이다. 그럼 남명 이후로는 그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남명 계열의 제자들이 몰살해서 하나도 없어 안 남았어요. 지금 남명 학파를 이제 북인이라 그러는데 북인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없어졌지. 그럼 조선 인조 반정 이후에 조선의 정권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그 서인이 누구냐면 이제 율곡 선생의 제자죠. 그 광해군은 또 누구냐? 광해군이 바로 이게 이제 북인들하고 친해서요. 북인이 누구냐면 그 임진왜란때 의병장을 했던 사람들이 북인이야. 그럼 그분이 남명 제자인 거야. 그러니까 의병 활동을 열심히 했던 이 광해군이 광자 때 선조 대신에 조정을 나누어서 밖에서 전쟁하고 실제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이 북인들하고는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죠. 그래서 광해군이 이제 임금이 되고 나서 북인을 대거 등용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치고 받다가 보면 뭐가 생기고 구조화도 생기고 정오와 갈등이 생기고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찌 하다가 광해군도 우리는 아주 미친 임금으로 판단하지만 제가 볼 때는 외교를 얼마나 잘하십니까? 실리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쪽은 이 북인 이쪽은 좀 실리적인 실용적인 면이 좀 강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광해군 때는 청나라 비위도 안 거스르고 명나라 비위도 안 거스르고 그렇게 했잖아, 그죠? 인조 때 와서 완전히 이제 이념화 청나라 왕캐 완전히 이게 현실보다는 어떤 이념 속에 힘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청나라 왕캐 하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힘은 그야말로 그 당시로 최고의 절정기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내려쳐서 병자호랑 정묘호랑 이런 나버렸잖아요. 조선이 어찌 됐습니까? 불마당 절단이 났어요. 여자들 다 잡혀가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념에 사로잡혀서 현실하고 다르게 할 때 일어난 무서운 현상이 봤잖아요. 어쨌든 광해군도 또 몇몇 잘못된 또 행동도 있었겠지. 그래서 그만 권력 싸움에서 광해군 축출되면서 북인이 모두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서인들이 정권을 잡았죠. 정권을 잡고. 그런데 여기 이제 남인은 누구냐면 퇴계의 후학들을 남인이라 그러고, 전체적으로 이제 동인에서 남인이 있고 북인이 있어요. 남인은 퇴계 문도들이고 북인은 남명 문도들이고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인조반정은 서인이잖아요. 서인 중에서 이 서인과 동인의 남인이 이제 합작을 해서 북인을 몰살시켜 버렸죠. 이제 몰살됐어. 시도 없어졌어요. 북인은 시도 없어졌다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의병장 출신들 실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뭔가 누구든지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잘못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부각돼서 결국은 몰락되고, 이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서인이 한 70% 그걸 그 지분을 가지고, 남인은 한 30% 지분을 가지고 그랬을 것이라고 봐요. 이제 이게 인조반정 이후로는 서인이 주도적으로 하고 남인은 조금 얻어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남맹의 학풍과 그 후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는 거 이야기했고, 근데 이 소학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소학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소학 그러면 예절교육 이런 걸로 알잖아, 그죠? 그건 처음 만만을. 저도 오랫동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전혀 아니라 이 주자의 수양문이 40대에 중화 신설을 완비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동할 때와 정할 때. 이때 동할 때는 성찰,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성찰하는 거. 일이 없을 때, 정할 때, 고요할 때는 내 마음을 쭉 가라앉히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마디 명상처럼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식 공부 수양 방식을 이제 제시했는데, 이 주자가 58세에 이르러서 소학을 지었거든요. 왜 소학을 지었냐면, 이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듯이 하면 이거 불교에 빠져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우리 유학의 전통하고는 조금 다르다. 너는 명상은 앉아서 공부하라는 법 없어. 늘 행동 실천하는 가운데 하학 아래로 배워서 상달하라. 이걸 가르치는 게 너는 맹자의 진짜 가르침이거든. 그럼 주자가 40대 젊을 때 이 중화 신설에서 정 공부, 이게 근본 공부도 했던 거에 정 공부를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았지만 이거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58세 이제 인생의 거의 이제 후반부 들어와서 소학을 지으면서, 이 소학이 뭐냐? 이 앉아서 고요할 때 리에요. 리를 체득하는 공부를 앉아서 눈 감고 명상하면서 리를 체득하라. 이렇게 했는데, 소학에서는 앉아서 명상하면서 리를 체득하는 게 아니라 소학에 제시된 그 성인이 제시한 윤리의 리, 윤리의 사가 윤리의 리다 이거지. 아버지한테 공손히 하는 거. 이건 하나 일이지만 그 속에 천리가 들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 그 윤리 조목 속에 그건 단순히 일이 아니라 그 속에 이치 리자가 천리가 들었다고, 이렇게 주자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학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실천 덕목들은 그건 하나의 그 일이 아니라 이치 리자로 성화시켜서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선생님께 공손절하고 또 아니면 또 뭐 잘못 마당 쓰고 이 하는 거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단순한 그 행동이야말로 지극히 고묘한 도리다. 이렇게 주자가 본 거예요. 이게 포인트다.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거라.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학 사상은 뭐냐면 실천하고 움직이는 가운데 천리가 그대로, 왜? 그걸 그대로 내 실천하기 때문에 내가 천리가 내가 천리를 함양하는 꼴이 될 거라. 그래서 그걸 하학 상담에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윤리를 실천하는 그야말로 하늘에 도달하는 길이다. 하학 상달. 어마무시한, 깜짝 놀라서. 그런데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조선전기에 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캐캐 먹은 예절을 따지고 그런 뭐 이상한 멋대가리 없는 인종이네. 그게 아니라 이게야. 그 사람들이 저 소학의 사상은 그냥 하나의 예절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천리를 체득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굉장히 유학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봤을 때 소학의 가치는 완전히 재고되어야 되고, 조선전기 소학을 기반으로 실천 유학에 힘썼던 사람들 굉장히 위대하고, 저도 지금 와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앉아서 공부하는 저도 많이 했습니다. 참선도 해보고 기도 생활도 해보고 진짜 안으로 닦는 거 엄청 많이, 별로 닦이진 않았지만 엄청 해보려고 내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내 삶 속에서 잘 살아가면 그게 바로 명상 안 해도 움직이는 명상,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니까. 이게
그게 바로 유학적인 거지. 앉아서 문강 보는 건 유학적인 게 아니고 그거는 도가적이고 불가적인 거다. 유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주자가 또 심지어 이런 말도 하거든. 사실요. 저는 주자 가지고 석사 박사를 학위를 받았어요. 뭐 제가 주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청년 때는 저도 도학자가 되려고 도학자 선생님들 그걸 배웠어. 무릎 꿇고 이렇게 했죠. 그래 한 40 가까워져서 이제 확 이렇게 뭔가 사고의 대전환이 왔는데, 그래서 도학자들이 하는 모습을 제가 잘 변변찮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저도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자신있게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상 모든 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도 헛된 게 없어. 그래 주자가 뭐라고 했냐면 급저 평저에 지극히 평범한 곳에 기고묘저 도리가, 지극히 고묘한 도리가 극히 평범한 속에 들어있다. 왜 이런 말 안 하고 앉아서 이상한 거 하는,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것은 신비적인 그런 행동만 하느냐 이거야. 진짜 주자학에서는, 진짜 유학에서는 그런 거 안 해요. 이대로 이 속에 이게 바로 진리다 이 이야기야. 그게 유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초현실적인 그런 게 아닌 거라. 유교의 특징이 이 삶 속에서 진리를 체득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잘하는 가운데 상달, 하늘에 도달하는 길이 그게 있다는 거라. 이거 얼마나 위대한 사상입니까? 그게 수학에 들어있어요. 우리 앉아서 막 고상한 척 하는 거는 주자가 40대 만든 학설이요. 왜? 거꾸로 돌아가느냐 이게. 그 수학으로 나온 게 맞아. 그 미안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로는 수학으로 잘 가다가 거꾸로 가버렸어요. 이쪽으로 40대 중화신설, 정을 중시한 쪽으로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학문이 어떻게 됩니까? 동태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 조선 후기 그 주자의 한 모습이 그런 식으로 갔어.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봐버리니까 정적인 상태로 원래 가버린 거죠. 그럼 현실에 닥쳐오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대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조선 정기한 수학 중심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세종 때, 성종, 중종, 이거 다 성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문화가 막 번성하고 발전한 시대였다, 이게. 그럼 조선 중기 이후부터 어찌 됐습니까? 쇠멸의 시대고, 뭔가 틀에 갇히게 되고, 계급은 분화는 더 심해져 버리고, 백성들은 더 허탈해지고, 그래 되지,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끝에는 별로 안 좋게 됐죠. 우리가 능동적인 개항을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망했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 이걸 무시하지 말았으면 나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내 남명시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가 저야 마음 상관없는데 기존 사람들은 제같이 이렇게 말하면 완전 아웃돼요. 저 원래 아웃돼였으니까 상관없어요. 네, 자, 남명조석이라. 이제 이분이 지금 요 한 10년, 20년 전부터 남명의 이제 자손 중에 어떤 분이 그 운수업 하는 분이 엄청 하여튼 많은 거금을 이제 투자해서 남명학 연구소 이런 게 이제 발족이 돼서 지금 한 20년간 그 남명 관련 그런 학술 대회를 많이 이제 열고 또 업무도 많이 생산해내고, 그래서 남명은 제 값이 낮게, 원래는 태계에 비하면 이 위상이란 모든 게 절반도 안 돼, 1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남명에 대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게 조금 어필이 된다면 남명의 값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죠. 좀 실천지약을 했던 사람이 전체적으로 값이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명은 대체로 많이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그 위상이 많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성격이 좀 독특해. 이제 기본적으로 실천주자학을 하지만 노장 철학도 수용하고, 이 남명이라는 게 그 장자 제일 처음에 제일 첫 단락에 나오는 거예요. 풍맹유어하니, 북쪽 바다 북명에 고기가 있으니 쭉 해서 나중에 거기 이제 풍세로 변했죠. 풍세로 변해서 거기 어디로 가느냐? 남명으로 간다. 그럴 때 남명이에요. 하나의 다른 이상세계. 풍명은 아직 뭔가 덜 진화된 상태다. 고기가 있다가 이 고기가 풍세라는 새로 변하고 척으로 가는 데가 남명이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남명을 취한 것 같아요. 응? 남명 선생한테 내가 물어본 적 없으니까 뭐 확실하면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 됐어요. 그럼 그만큼 그분도 이제 그 장자 사상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 다음에 병법. 그래서 그 제자들 모두 의병장에 나갔잖아요. 홍의재훈, 홍의장군, 곽재훈부터 시작해서 그런 실무적인 실천적인 것에 굉장히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음양, 병법, 뭐 복서 이런 거 전체적인 학문에 두루두루 있어요. 주작을 기반으로 하지만 좀 포용적인 학문과는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작에 어떤 게 있다면 거기 하나만 쏙 몰입하면 우리 의식이 지금 경직화되겠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외부의 민감한 사항을 대응할 능력이 길러지나요? 그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내가 마음을 착하게 닦고 한다. 이거하고 현실 대응하는 건 전혀 별개예요. 더 멍청해질 수 있어. 마음만 닦고 쳐다보고 앉았으면 그것만, 나머지는 하나도 알 필요 없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사상에 대해서, 여러 그 가상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 마음 닦는 공부하고 이러면 두말할 거 없는데, 우리 이제 조선시대는 중기 이후로는 한쪽에 편향되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 알겠죠? 한쪽으로 편향됐잖아요. 나중에 결국에 이거 아니면 쉽게 말하면 그 주작 아니면 다 사문난적이라고 해도 그게 뭡니까? 그 유학의 통째로 이것도 묻는 거라. 조선전기 유학은 안 그랬고 공자 유학은 안 그렇거든. 그럼 어떠한 것을 중심을 삼지만 다양한 것들을 포용해서 또 새로운 진화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우리 틀 속에 이론적 주작, 이념적 주작에 탁 빠져버렸어. 아무도 못 벗어나. 거기 몇백 년 조선 후기를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그럼 결국 가장 망했지. 망하면 누가 죽습니까? 백성들이 죽어. 아무 죄도 없는 백성이. 임진왜란, 그 다음에 호란 두 차례 정치하는 사람 그 현실에 안 맞는 그런 생각을 이념에 사로잡혀서 무슨 그럼 해는 누가 다 하면 임금은 도망가버리면 되지. 백성들 잡혀가서 포로로 가고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이 잡혀갔어요. 호란 때도 얼마나 많이 잡혀갔어요. 특히 여자들 모두 성폭행 다 당해. 왜 그렇게 만드느냐 이게야.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느냐 이게야.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 멍청한 이념에 사로잡힌 그 행동 때문에 현실적으로 죽는 거야.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학문이고 모든 의식이 경직되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개방해야 돼. 모든 걸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 맞게끔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 세상에 사람은 진정한 완벽한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뇌 구조를 가지지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뇌는 우리 생각은 뇌에서 오는 건데, 북경 원인은 1000cc, 현대인은 1500cc. 이제 진화론에서 본다면 저 침팬지는 500cc, 500cc, 1000cc, 1500. 앞으로 미래인 되면 한 지금부터 1000만 년 지나면 인류가 존속한다면 1500cc가 아니라 뇌량이 1만 cc가 될 수도 있다 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어냈던 그 정보 판단하고 1만 cc의 뇌를 갔을 때 정보 판단 능력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런데 이 불완전한 내가 내린 판단을 왜 절대시하느냐 이거야. 무슨 권리로? 그럼 너 혼자만 그렇게 하지. 왜 남한테, 특히 지배자들은 그렇게 했어. 백성들을 그 환상의 구덩이 집어넣어서 다 죽이느냐 말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옛날 배창 칼한테 한번 찔러봐요. 지금 총 맞아서 빨리 죽고 끝나지만 이 찔러도 빨리 죽지도 않아. 그러면 대구에서 눈 내릴 때 전쟁하다가 이렇게 한번 툭 찔렸다. 제발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아. 그래 가지고 한 달, 두 달 하다가 죽어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배고픔?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여자는 발발발 떨면서 살아야 돼. 누구 때문에 그래 되는 거야, 그게? 그건 내가 볼 때는 광신자야. 광신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볼 때는 모든 걸 다 수용해야 된다.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내게 살아있는 이 생존을 잘 헤쳐나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주의, 무슨 사상, 뭐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들을 보고 그런 거 하라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살면 안 돼. 아무도 말한 적이 없는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 우리 애들 보면 자뻑 가가지고 그래 덩신같이 산겨? 그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야. 이게 남들면서 이야기 하다가 근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텔레비 나와서 아무도 이런 이야기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하면
뭐 어떻게 또 타격도 안 하고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원래 9살에 살아서 뭐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 조식의 시를 한번 봅시다. 자, 이분은 굉장히 할 말을 다 하고 살아요. 이제 한 가지 더 하고 시를 읽을게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명종 때 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어. 명종은 아직 어려. 그때 이제 조정에서 남명보고 저기 단성, 저 산청군 옆에 지금은 그 산청군 단성 면인데 그때 옛날에는 단성과 산청은 분리됐어요. 그래 단성 행감을 시키니까 그 단성 행감을 안 한다고 사양하면서 상소문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걸 단성소라 그래요.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전하가 유충하나 저 임금 명종 임금을 그래요. 유충하나 선왕의 일 고하요. 이제 자전은 이제 충전이죠. 자전이 시무하나 선왕의 일 가부로다. 그 왕조시대에 그렇게 누가 말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나 이제 막 그 왕실에서는 저 남명을 죽였냐. 근데 남명은 그때 죽을 각오를 했거든. 어떻게 자기 친구들한테 편지를 다 보내. 나는 이 상소 읽고 사약이 되고 난 죽을 거다. 보내고 자기 사당에 할아버지 저는 갑니다. 하고 딱 이제 북쪽에서 그 사약이 내려오도록 그걸 기다렸지. 이제 죽으려고. 그걸 했는데 조정에서 전하, 저 남명을 지금 벌 주시면 앞으로 을로가 막힐 것인데 그러하면 누구와 더불어 정치를 하겠나이까 해서 명종이 번뜩 깨달아서 어리지만 남명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직언하는 풍속이 계속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랬던 사람이요. 생사를 그냥 뭐 해서 생각해. 자, 청가 천석동하라 비대고 무성이라 완고 천왕분 천명 불명을 자 청을 청자가 있죠. 청컨대 돌간자 보아라. 뭘? 천석의 종을 보아라. 자 청컨대 천석의 종을 보아라. 천석이면 엄청나게 큰 종이다. 집착만 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비대고면 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무성이라 소리가 없도다. 종을 어마어마한 큰 거 있죠. 여기 가서 우리 주먹으로 때려봐요. 소리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럼 저놈 소리가 천석의 종이가 소리 나려면 어떻게 돼? 큰 대포 한 500mm 되는 포탄을 막 팡 때려야 그래서 꽝 할 거다 이거야. 청컨대 천석의 종을 보라. 크게 치지 않으면 울리지 않나니 망고 천왕봉은 천명 유불명이라. 저 지리산 망고의 천왕봉은 하늘이 울어도 저 천왕봉은 울지 않다. 그럼 저 천왕봉이 누구냐? 만면의 자신이에요. 엄청난 기세지. 천석의 종 봐라. 조만한 자극 이렇게 와도 까딱도 안 한다. 망고의 저 천왕봉, 자기를 의인한 거죠. 지리산 천왕봉 밑에 살았으니까 저 천왕봉은 하늘이 울어도 하늘이 설령 울지언정 저 천왕봉은 까딱도 안 하더라. 바로 나다 이 말이야. 나는 천지가 뒤집어지고 나는 까딱 안 한다 이 말이지. 무슨 삼오만 기상이 이제 그분에 살았을 때 삼오만 기상이 이 시에 그대로 드러나죠. 이게 명시 아닙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청컨대 천석의 종을 보라. 크게 치지 않으면 울리지 않나니 망고의 천왕봉은 하늘은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네. 이 호연한 기상을 이 시를 통해서 드러냈고 참 명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조선 유학사가 뭐 그렇게 그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원래 시 속에 다 사람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야 그 시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 수가 있지. 그리고 뭐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뭐 제가 잘못된 거나 뭐 의심나는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엊그제부터 뭐 잘해가지고. 이게 퇴계 같은 경우가 네. 퇴계 같은 경우 이런 세계에서는 답답할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게 예. 여기서 이제 학문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그 학문의 내용이 수신제가 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도덕적으로만 살아가는데 그렇죠. 저기 뭐 결혼한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이쁜 사람 보면 이렇게 눈도 좀 돌릴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걸 완전히 무슨 나쁜 놈, 죄의식 이런 거 생각하고 사사로운 게 다 사라져야 되니까. 근데 이 퇴계 이 양반은 진짜 만 아니면 행복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완전히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다가 사람이 사는 게 좀 재밌게 살고 싶은 건데 죽을 때까지 수양만 해야 되니 죽어서도 학생보건신이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수양을 하니 이거 난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잘 조화와 중화를 잘 이제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 15면 이제 예. 조화를 하겠습니까? 예. 이게 뭐 죽을 때까지 이거 흘러가는 물 보고 좀 뭘 잘못했나 생각해야 되니 이게 완전히 저 교회 전도사도 아니고 진짜 나는 되게 잘 죽었어. 그렇잖아. 이거 어떻게 살아? 차라리 남명처럼 예. 누가 뭐래도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빨리 사나이처럼 가야지. 그래요. 하여튼 이 두 분의 성향이 조선 유학사에서 이 두 분의 성향이 아주 적나라하게 상반해라. 이 두 분 학군이 이게 이제 잘 조화를 이루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뭐 조화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후기로 오면서 이쪽 남명식 이런 식은 거의 그 후학들이 다 제거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너무 또 이 행위 상황 이념 쪽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았느냐. 뭐 이제 이게 평가는 저마다 다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것 때문에 예.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망한 게 예. 결국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라리 남명, 희동 그쪽 희동 실천적 그런 사상과 이쪽 또 이론 쪽 사상이 좀 결합되면 좋을 건데 완전히 이론 지향적이고 뭔가 틀에 짜여져 있고 뭐 도덕 분석주의 또는 뭡니까 하나의 경도된 그런 의식 체계 이쪽으로 몰아가도록 해버리는 거 이건 죄라기보다 너무 지나쳐버렸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한쪽은 너무 지나쳐버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일본의 퇴계 사상이 넘어가서요. 예. 그 일본의 그 하야시 라잔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예. 그 이황 사상을 극도로 밀어붙인 사람 중에 안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 이게 이제 안사이를 오규소라이라는 사람이 비판을 하거든요. 예. 아주 철저하게 비판을 해요. 그 이제 일본 애들이 메이지 유신을 할 때 이 퇴계 선생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안사이를 아주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의 근대화가 사실은 이게 이황 선생 같은 생각을 비판하면서 나와요. 그렇죠. 그 누구더라? 그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사람들은 아주 그래요. 이게 참 근데 시 보니까 아까 여기서 김종직 선생은 또 그렇게 나가고 은퇴하셨고 퇴계 선생은 이렇게 하시고 또 남영 선생은 이렇게 하고 참 이게 색깔이 다 있죠. 네, 조선 근현대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